자, 금투세 얘기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맞냐라고 하시는데 금투세는 일단 도입된다라는 건 이미 공시가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쫄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금투세를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맞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빡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금투세를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2023년이었는데 이게 유예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유예가 돼 있었는데 뭐 실제로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이 독자 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러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5천만 원 높다, 더 낮추자.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있는 세금과 앞으로 그 추가될 세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균형이 맞나라는 걸 봐야지. 이게 왜냐 그러면 지금은 세금이 뭘로 나갑니까? 지금 세금은 우리가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추가 세금을 낸다,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게 양도세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 미국에 투자하시면 뭐만 냅니까? 양도세만 냅니다. 일본 투자하셔도 양도세만 내요. 거래세와 양도세가 둘 다 있는 곳은 뭐 영국 정도? 뭐 프랑스 정도?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 거래세가 뭐냐 그러면은 대형주를 매수했을 때만 일부 걷어갑니다. 상승이 보장되어 있는, 담보되어 있는, 혹은 뭐 좀 되게 우량한 글로벌로 돈 잘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할 때만 세금을 매겨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세금에 있어서 균형을 맞춘단 말이야. 그런데 빡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양도세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얘기,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된다라는 건데, 신설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세 얘기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원래 거래세가 있었어요. 일본에 거래세가 있다가 거래세를 점점 줄이면서 양도세를 점점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10년을 들여가지고 세법을 개정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양도세 이거 법안 통과를 시켜놨는데, 처음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올리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거래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양도세를 더 그죠? 기준을 낮추자? 물론 미국은 250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보여드릴게, 표를. 자, 미국에 대해서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혼자 사느냐, 아니면은 결혼을 했느냐, 가정을 꾸렸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를 벌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 그 부과 퍼센트 비율이 다 세부적으로 달라요. 이 미국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4만 달러 밑으로 벌었어. 4만 달러면 대충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기 두드려보면은 4만 달러면은 곱하기 1,400원 지금 해보면은 대충 5,600만 원이에요. 미국인이 5,600만 원 벌면은 이만큼이라고. 롱텀 1년 이상 투자하면 5,600만 원 벌었을 때는 내가 1년 이상 묵혀놨어. 5,600만 원 벌었어. 세금 0%라니까. 혼자 살면. 이런 식으로 세금 규정이 되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맨날 욕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 따라가지고 야, 쟤들은 이렇게 세금 걷는데 하면서 거기서 지 눈에 보이는 것만 들고 오잖아. 그러니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본인들 눈에 보이는 것만 들고 와가지고 야, 얘들은 이렇게 세금 걷는다는데 야, 우리도 이렇게 세금 걷어야지, 이 얘기만 하니까 빡치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이게 또, 그래서 쇼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짧게 1년 미만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1년 미만 투자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글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되고, 다 구간이 달라요. 내가 1년 미만으로 해가지고 단타를 쳤어. 단타를 쳐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9875 정도를 벌었어. 9875 달러. 그럼 대충 한 1,300만원 벌었어. 만 달러지. 이 정도 벌면은 세금이 10%예요. 이런 식으로 구간이 다다다다다 나눠져 있으면은 이 곁에 보면은 이게 그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세금이 얼마가 나오고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자. 요렇게 되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너희들 돈 많이 버시면 내세요, 그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세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뭐 미국이 다들 보셨겠지. 미국은 이런 식으로 법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언론 플레이를 할 때도 미국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바꿔나가서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가이던스를 딱 제시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관치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은 모르잖아, 우리 말 들어. 약간 이게 좀 심하지 않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놓고 봤을 때 거래세를 낮추고, 그죠? 거래를 활발하게 늘리면서, 호가를 늘리면서 양도세를 올려야 된다.
이거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잖아.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른 나라 갔을 때 헷갈리지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균형이 맞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소위 말해가지고 그 유튜브에는 떠도는 말로 소문에 뭐 이거 금투세 되면은 뭐 골로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말해보자.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 버시는 분 몇 번이나 계세요? 이거 이상 버는 사람 얼마나 나와? 1년에 5천만원 이상 내가 그 주식으로 돈 번다. 돈 버는 사람 몇이나 돼요? 내가 작년 재작년 5천만원 이상 벌었다 하시는 분들 손들어 봐봐.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내가 5천만원 벌어봤으면은 그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5천만원 그치, 이건 한 1억 넘게 벌어야 되거든. 그래야 진짜로 세금 이렇게 되는 거야. 1억 벌었다고 칩시다. 1억 벌면은 얼마? 내가 5천만원 공제받고 5천만원에 대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마? 22% 정도 떼이는 거죠. 그럼 대충 보자 1100만원이야. 내가 1억을 벌었는데 1100만원을 내래. 이게 문제가 돼요? 1년 내 5천 잃는 사람 찾았어. 왜 불러? 적은 그 사람들이 외인 기관이라면 외인 기관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 외인 기관은 미국에 투자해도 똑같은데. 그리고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법인 투자고 하는데 법인세를 냅니다. 20% 이미 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법인 투자는 이미 20%의 법인세가 뭘로 투자로 돈을 벌든 지들이 사업에서 돈을 벌든 무조건 20%를 내. 개인들은 지금 안 내잖아.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인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떠난다. 왜 떠나? 그리고 보통 법인들이 투자를 암만 많이 해봐야 그지 삼성 같은 데는 삼성 아니면 생명 이런 애들 투자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보시면은 실제로 금융권입니다. 삼성생명도 금융권이잖아. 그래서 이런 놈들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큰 손보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지금은 소위 말해서 작전이라고 가지고 여러 계좌를 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매집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차익 실현해. 근데 이게 계좌마다 세금을 뚝 갚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테마주들 이걸로 골로 많이 갈 겁니다. 왜? 테마주마다 차익 실현이 되고 테마주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설계를 잘하면은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투자를 안 했는데 나한테 세금이 날라와. 그럼 난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은 뭐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은 떠나겠지. 누구? 세력이나 장난질 치는 쪽. 이쪽은 떠납니다. 근데 이 동네가 대형주 안 건들거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소위 말해서 계좌별로 이렇게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저렇게 되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이게 어디에서 발생했냐 그러면은 대만에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법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떨어진다는 새끼들 전부 다 세력 새끼들이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실제로 대만에서는 이것 때문에 대만 주식시장을 갖고 놀던 인간들이 그냥 말 그대로가 묻지마 매도를 때렸어요. 묻지마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밀렸어. 이게 97년인가 98년도에 그랬습니다. 90년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한 번 더 그랬어. 2000년대에. 그래서 대만은 실제로 이것을 적용을 하니만이 되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세력 입장에서는 내가 추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지, 내가 들고 있는 타인 명의 계좌, 빌린 계좌, 혹은 그냥 이래저래 계좌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그 계좌 하나마다 내가 다 관리를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뭐한데 거래세만 내면은 추적 안 당하잖아. 지금은 굳이 배당받을 필요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실 때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나라 지수를 무너뜨릴 거냐라는 거죠. 테마주는 나락갑니다. 테마주는 나락가요. 근데 이게 진짜 지수를 나락보낼 거냐? 지수는 외국인이 들고 움직이는데 왜 나락이 가지? 돈을 얼마나 벌고 배당을 얼마나 주고 주주환원이 얼마나 되고 얘가 성장성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트레이드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매크로가 나락을 가더라도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데? 마이크론도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랑 같이 가잖아. 포스피가 나락간다라고 외치는 분들은 진짜 어그로예요.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꼭 지켜보셨으면, 이걸 꼭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외국인한테도 세금을 나중에는 걷겠죠.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단타 치고 이렇게 나가잖아.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단타를 겁나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래세로 우리나라가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열심히 다다다다다 해서 벌고 나가잖아. 그러면은 세금을 어디다 내냐? 미국 정부에 내지. 왜냐면 미국에서 거둔 세금이니까. 미국 기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영국 기업이 왔다 갔다 쳐가지고 돈 벌면은 영국에 내지. 왜?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고 나가니까. 걔들은 어느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내야 돼.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어. 그리고 지들이 돈을 벌었어. 그럼 미국 법인이야. 미국 정부에 돈 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1년 투자했냐? 1년 이하냐? 1년 이상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고 무슨 얘기합니까? 장기 투자하면은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같이 얽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연기금이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인 연금이랑 같이 얽혀가지고 미국은 자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국가에서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세금 걷을 생각밖에 없잖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가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긴 바꾸는데 돈 내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투세하면 외국인들의 세금 어떻게 내냐? 외국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뭘로 들어와 있어요? ETF로 들어와 있잖아. 외국인들은 다 대부분 법인이에요. 매크로라고. 법인의 세금을 뭘 걱정해? 제가 여기다가 법인을 따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법인은 어차피 법인세를 냅니다. 그 나라 국가의 법에 따라가지고. 이걸 뭘 걱정해 이거를. 우리 개인들이 걱정하는 거지. 그리고 개인들 중에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문제가 있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문제가 진짜 크냐 그러면은 내가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2억 벌면 대충 한 3천만 원 나갑니다. 2억 벌고 3천만 내라 그러면은 문제인가 그게? 그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상위 1% 뭐 위한 법인이 무슨 법인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니들은 그냥 내 말 따라 이게 아니고 항상 말하는 게 뭔가 이게 본인들이 정책을 쓰던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대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2억 벌면 뭐라도 내겠음.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띡 하고 들어가고 와 이건 뭐 쌍팔년도야 지금? 그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냉정한 생각에 먼저서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내가 문제가 돼? 문제 얼마 안 될걸? 그러면 옛날 유튜브는 뭐 틀면은 이러면은 나락 갑니다. 형님들 다 뒤집니다. 우리 다 뒤집니다.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자고 좀 진짜. 대부분 큰 손형들 법인 가지고 투자합니다. 작전 치는 놈들이 문제예요 지금. 작전 치는 놈들이. 왜? 작전을 쳤을 때 혹시나 계좌 잘못 관리해가지고 걸리면은 이게 또 꼬투리가 될 수 있잖아.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법안이 족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돈이 많이 도는 곳에는 세금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세금이 부과되게 돼 있고요. 실제로 옛날에는 창문을 많이 내면은 창문세를 걷었고요. 창문 크기가 크다 그래서 창문세를 또 걷었고요. 그리고는 집안에 난로가 많다 그러면 난로세를 걷었고요. 소위 말해서 국가가 돈이 없으면 항상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돈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그게 자산시장이거든. 그래서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봐야지. 지금 창문세 있어 없거든. 근데 그 창문세를 걷니 무슨 세를 걷니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딱 세금을 부과한 게 뭐야? 그게 우리가 지금 VAT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 그게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세금 체계가 확 뒤집어진 겁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나오고 난 뒤부터 우리가 모든 거래, 모든 국내에서 도는 돈에 있어가지고 모든 세금이 모든 돈에 세금이 붙잖아. 근데 그게 나오고 난 뒤에는 다른 이상한 세금을 잘 안 붙였어. 그리고는 문제가 되면은 담배세를 올리고 주세를 올리고 이런 걸로 지금 세금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이 주식,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금투세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합리적인가? 그리고는 세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누더기 세금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잖아. 왜냐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가치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랑 같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이거지. 10억 대주주. 여기도 나왔잖아. 100억 대주주를 올린다. 누가 이거를 10억, 100억 돈의 가치로 환산하냐고. 지분율로 가야지. 이런 걸 바꿔야지. 10억 했으니까 100억으로 가야 돼. 아니지. 지분율 기준으로 가야지. 1% 이상을 들고 있다. 혹은 3% 이상을 들고 지금 3%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지 않아요?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30억을 하는데 그럼 강남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주주네? 대주주라는 의미가 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언제 만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미국은 이러고 영국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거래세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우리나라 작년에 나왔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처럼 거래세를 점점 깎고 양도세를 점점 올리면서 5천만 원에 돼가지고 이거를 뭐 4천으로 낮춘다. 3천으로 낮춘다. 2천으로 낮춘다. 낮추면서 이 거래세를 점점 줄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래세를 당장 못 없애는 이유는 외국인들한테 거래세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장에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를 맞추고 세금을 걷어가니까 외국인 기준으로는 그럼 외국인들한테 나중에 좀 양도세도 같이 걷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 세금이랑 세법이라는 게 되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면밀하게 파고 들어야 되는 게 이게 글로벌로 자칫 잘못 매기면은 다른 나라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돈을 뺄 수도 있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또 비례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균형 잡힌 세금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게 어떻게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세금하면 안 됩니다. 세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냐면 그냥 큰손들이 떠날 겁니다. 그렇게 단순히 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차피 금융투자세는 이미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인 시절에 지금 주식 양도세에 대해 가지고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개소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주식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작전 치는 놈들이
작전을 못 쳐요. 애꿎은 피해자가 안 생겨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장이 개똥 같으면 미국 장 사면 돼. 주주환원 안 해주고 기업 경영 개같이 하면은 안 사면 돼. 굳이 그거 사가지고 처물려가지고 어떡해요 큰 손들이 떠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제대로 된 기업을 사면 된다고. 그잖아. 아니 제대로 된 기업이 앞으로 우상향을 계속해주면은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어차피 이거는 글로벌로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 전에 거래세 중심으로 세금을 어쩌면 세금판을 짰던 그런 뭐 국가들도 양도세로 넘어가는 비중이 많습니다. 왜? 차익을 거뒀을 때 너희들이 세금 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잖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거래세는 마이너스 나도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수수료 기준으로 받아가는 거고 세금이라고 매기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뭘로 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세요. 돈 못 벌면 세금 내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저는 양도세를 도입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마이너스 나는데 세금 내고 있잖아. 아니 우리가 시스템 이용료가 아니고 세금을 추가로 세금 내고 있잖아. 이 부분이 뭐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균형은 맞춰야지. 근데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뭔가 생략되는 게 많지 않냐. 아까 말했다시피 소득 구간에 따른 뭔가 이런 아니 미국은 이미 이거 있는데 이거 차용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 연애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데 이거의 몇 프로를 뭐 사람들이 벌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세금을 얼마를 낸다, 얼마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이 돈을 적게 벌면 세금을 뭐 적게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설계를 좀 촘촘하게 해야지. 가뜩이나 늦게 세제를 개편하면서 이걸 대충 해가지고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꼭 지금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상스럽게 이거 하면은 주가가 빠집니다 어쩝니다. 돈 잘 벌면 주가 올라가요. 돈 잘 벌면. 돈 잘 벌고 주주 대우 잘해주면 주가 올라가. 좋은 기업 사면 올라가. 그 좋은 기업 선택을 못한 본인의 손해 탓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나라는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거를 뺏겨 놓는데 컨닝을 잘 못해. 공무원 형들이 솔직히 저는 그때 언제였지? 2016년 17년도에 국내 수처리제 관련돼 가지고 한번 요 기준 국내 환경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처리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정수장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설거지하고 물 끓이고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식수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화공약품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약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모든 기준, 유럽에 지금 있는 기준, 미국, 캐나다, 호주 기준들 그리고는 공정들, 신규로 도입되고 있는 공정들 싹 다 긁어와가지고 이거 관련돼가지고 신기술 만드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시국 말이 좋아 작전 세력이지 사기꾼 범죄자 아닙니까? 형 말에 1000% 공감합니다. 예, 그분들이 아주 그죠? 만에 하나 걸리면은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런 부분 대만 사례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기준을 마련할 때 과학원에 있는 분들도 다 그거 했어요. 해외 사례 쭉 나열해놓고 실제 우리나라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 이게 우리나라에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거 외국에서 이게 잘못된 부작용이 나왔냐 안 나왔냐 공무원형들은 책임지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해도 되냐 안 되냐 실제로 파일로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다른 법률도 별로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는 컨닝을 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컨닝을 잘 못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안 뛰어들어. 그러니까 혁신이 없는 거지. 요런 혁신의 찍먹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영국이고요. 영국은 소위 말해서 우리 백신 만들 때도 아스트라제네카 지원 빡빡 하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글로벌 1호 주사 딱 맞췄잖아. 그 사진 딱 남겨놨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국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제일 먼저 찍어 먹어보거든. 우리나라는 거기서 약하죠. 우리나라는 거기서 약해. 그런 부분이 항상 약해. 그래서 요런 부분이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고 지금 이 부분 역시도 이게 1% 2%가 아니고 20% 30% 부족한 법안이라는 소리야.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은 아니 더 빡세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해야지. 그게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이런 식으로 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는 꼭 이번에 여론이 호도되고 움직이는 이 부분이 우리는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자고. 제가 아무리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아니 그래 우리나라도 장기 투자 좀 하자고. 말 그대로 기업들이 주주와 함께 같이 성장을 하고 요 과정에서 미국 봐봐. 애플이 성장하니까 마소가 성장하니까 미국이 성장하잖아. 요렇게 성장을 해야 국가가 같이 경쟁력을 얻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둘이 짬짬이 하잖아. 이게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고. 아니지. 왜?
주주가 없으면은 자본 조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하실 때 좋은 기업 고르시면 이런 거는 노이즈다. 좋은 기업 고르시면. 그리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라는 그 과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는 게 이게 올바른 변화인가, 그리고는 미국에 비해서 아니면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하냐, 우리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꼼꼼하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그분들 인증하시고 저한테 뭐라 하세요? 왜? 어차피 개인들이 5천만 원 벌기 존나 어려워요, 진짜. 개인들이 5천만 원 벌기가. 그리고는 요런 거 할 때 좀 더 시드가 크신 분들은 법인 돌려서 투자하십니다. 아이, 우리 그 서수길 대표님 봐봐, 사모펀드 만들어놨잖아. 그죠? 난 아침부터 유튜브에서 금투세로 빠진다길래 하루 종일 기분 더러웠는데 조금은 괜찮아지네. 아,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가세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는 결국 양도세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큰 손들이 진짜 떠냐냐? 진짜 큰 손은 안 떠나요. 왜? 진짜 큰 손은 이미 대주주로 등록해놓으면, 슈퍼겜이라고 하는 분들, 그 김정환 님이 되게 좋은 말 했더만, 지분 공시한 사람들이 슈퍼겜이다. 지분 공시는 5% 이상이죠. 지분 공시한 사람들은 세금을 다르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 손은 안 떠나요. 작전 치는 놈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빡이 칠 겁니다. 맞아요. 빡칠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을 장난질하는 양아치들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빡이 치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지수가 빠진다, 코스피가 뭐 1800 간다, 개소리지. 예. 그리고는 항상 말씀드린 이거, 이미 우리는 법인이나 ETF나 시스템 자금으로 지금 지수가 많은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20%가 더 빠져? 아이가 뭐 그죠? 다들 팔고 나가라 그래. 나갈 사람 빨리 나가고 다시 올라갈 때 우리끼리 룰루랄라 올라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투자는 법인, ETF, 시스템 이쪽이기 때문에 외국인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 지가,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치잖아.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외국인을 상대로 이제는 외국인한테 우대 혜택을 줬던 거를 점점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양도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 상대로 양도세를 걷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거는 딱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이 그렇다고 빠져나갈 거냐? 돈이 있으면은 세금 내고도 들어와, 외국인들이.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 환경이 미국 투자 환경보다 좋을 거냐라는 거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플보다 매력적이냐, 나스닥보다 매력적이냐 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게, 미국 투자 환경이 더 좋으면 미국으로 가겠지. 대신에 한국 투자 환경이 더 좋으면 한국으로 오겠지. 그게 개별 기업마다 우리는 따져야 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수급 보고 들어가가지고 어이 가지나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이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건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깨끗해지는 거지. 작전 치는 놈들 코인으로 가라 그래. 주식은 깔끔하게 먹자고. 그래서 요런 걸로 우리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에 대해 가지고 저의 가장 중요한 지론은 뭐냐, 제발 좀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대로 좀 만들어주세요. 진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얼렁뚱땅하게 하지 말고, 그냥 표 받으려고 얼굴 비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국회의원분들 몇 번 만나봤는데 국회의원분들은 다 그냥 얼렁뚱땅 그냥 사장님이야. 사장님, 그 회사 형님들 회사 대표님이랑 똑같아. 내가 우리 직원이 그랬는데 말이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까놓고 물어보면 몰라. 보좌관한테 물어보래. 아니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보좌관분들이 능력이 있고 이래야지 뭐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본인의 명예와 명성과 이런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국회로 보내자 그러는데 저는 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절대 안 가요. 뭐 미쳤다고 가요? 난 내 돈 버는 게 좋아. 그 동네 뭐 한다고 가? 어이구, 그 정치질에, 그 비난에, 그 술자리에, 그 싫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휘둘리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세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은 뭘 하든 조세는 반발이야. 뭘 하든 세금이라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내 돈을 뜯어가냐?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조세 저항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어차피 바뀔 거면은 잘 바뀌어야지. 자, 요렇게 다시 볼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도 세금 내야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야지. 지금 손절치는 형들은 세금 안 내게 준다는 건데 왜 그걸 싫어해?